창세기 읽기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3장을 읽겠습니다. 아직까지 이름이 아브람으로 호칭됩니다. 조금 있으면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13장 앞 대목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어려움을 극복하고 올라온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물론 올라온다는 얘기는 이제 13장에 나오는데 12장 10절에 이미 애굽의 바로에게서 선물도 많이 받고 아내를 누이로 속였다는 것으로 인해서 큰 위기가 닥칠 뻔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바로가 이 아브람과 그 아내를 천천히 자유롭게 해준다는 얘기였어요. 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중요한 게 15장입니다. 언약을 세우거든요. 창세기에도 언약이 많이 나옵니다. 언약이라는 말로도 표현되고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불릴 수 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담과 맺은 언약도 있는 거죠. 약속이 있기도 하고요. 노아와의 언약도 있고 가장 대표적인 언약은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겁니다. 구약을 올드 카비넌트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그 카비넌트가 약속, 언약이라는 뜻이거든요. 옛날 역사입니다. 옛날 약속입니다. 역사가 아니라 올드 테스타멘트예요. 그 약속 혹은 언약 개념의 그 핵심은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겁니다. 그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인 거죠.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과 인간끼리 맺는 약속하고는 다른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은 약속이면서 명령이기도 합니다. 거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약속, 언약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장 그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에 이르기 전에 몇 가지가 이제 정리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12장에서 시작했죠. 12장, 13장, 14장까지 기본적인 게 좀 정리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에 정착을 잘 하게 되고, 그 15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거죠.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인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격이라는 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그런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고 명령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취소하지 않는다는 뜻이 거기 담겨 있는 거죠.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보면 됩니다. 거기 15장에 이르기 전까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안정적으로 어디에 거처를 잡기 전까지 몇 가지 일들이 처리되는 겁니다. 12장 후반부에는 애굽까지 갔다 온 이야기가 있고요. 13장에서는 조카 롯과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13장, 14장까지 이어집니다. 13장, 14장은 조카 롯과의 관계가 정리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보자, 이 롯이 애굽에 갔을 때도 롯도 갔단 말인가요? 음, 그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애굽 까지의 피란 이야기에서 사례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나오는데 롯은 언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롯은 함께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여기 1절을 다시 읽다 생각해 보니 롯이 따라간 게 당연한 거죠. 같이 하람에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아직 거처를 완전하게 잡기 전이니까 이 롯은 아브람 그 부부와 그 행동을 같이 했을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게 더 맞네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쪽으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네겝가 어디냐 하면 지도를 잠시 보실까요? 이걸 볼까요? 아니면 지도를 제가 한 세 가지 올려놨습니다. 아니면 네겝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주는 지도예요. 다른 지도에는 있더라고요. 아, 요 사해 있죠. 가운데 있는 게 사해입니다. 사해 왼쪽에 구약 에서 자주 나오는 지명들이 나와요. 예루살렘 나오죠. 드고와 헤브론, 베들레헴 다 나옵니다. 여리고 그리고 나오고요. 사해 바로 위에가 여리고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할 때 제일 처음 벌인 싸움터가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아이죠. 왼쪽으로 보면 아이성이 있어요. 기브온이 있고 이런 데가 다 족장들과 연관된 지명들입니다. 이 사해에 하단부 왼편 이 지역을 네게부라고 합니다. 애굽은 저 밑에죠. 다른 지도를 한번 더 보실까요? 애굽 있죠? 왼쪽에. 요거는 여러 지명이 나오지 않고 생략해서 필요한 지명만 나옵니다. 헤브론이라고 있죠. 가나안이 있고 그 밑부분. 그러니까 화살표, 구부러진 화살표가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밑으로 구부러진 화살표로 올라오죠. 그 구부러진 화살표가 올라오는 그 길목을 가리키는데 그 화살표의 그 화살촉에 해당하는 부분이 네겝입니다. 네겝.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이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그랬어요. 그 지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음, 베델과 아이 사이 아이성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베델이 조금 위에 올라가면 있죠. 그 베델과 아이 그 사이에 루스라고 하는 곳하고도 루스라고 하는 곳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베델과 아이. 여러분 그 지도 위쪽에 있습니다. 윗부분에 여리고가 있고 사이에 바로 위에 여리고가 있고 거기서 10시 방향으로 아이가 있고 또 조금 더 위로 가면 베델이 있고요. 실로도 있네요. 유명한 지명입니다. 왼쪽 지중해 면에서 요빠가 있고요. 요빠, 아스돗, 블레셋, 그랄, 가사, 느보산 등등 많이 나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찾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사이에도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란에서 내려와 가나안으로 내려왔고 거기서 애굽까지 갔다가 이건 아주 어, 가뭄이 들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갔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무사히 자기 재산을 다 보존하여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와 정식 이제 거처를 정하게 됩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 앞에 내려올 때 쌓은 거죠. 지금 다시 올라가는 중이에요. 올라가다가 이제 그 자리를 정하겠습니다. 아마 다른 데 가봐도 거기보다 더 마땅한 곳이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자, 이 롯, 그러니까 13장 앞 단락은 그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양을 키우는 문제로 인해서 벌어진 그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롯도 제법 소유가 넉넉했다고 그러죠.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더라. 였음이니라. 지도를 다시 좀 보십시오. 예, 아이와 베델 사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별로 비옥하지 않은 땅 같습니다. 근데 양과 소를 키우려면 곳곳 풀이 있는 곳을 쫓아다니면서 다녀야 되는데 그 넉넉하지 않으니까 서로 입장이 곤란했던 것 같습니다.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과 롯도 양과 소가 많았어요. 이렇게 결국 이렇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다가 이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거기 같이 있었으니까 더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그 지역에 계속 몰려 있기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참 유명한 문장입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삼촌이니까 조카에게 모든 걸 양보하는 거죠. 그 삼촌 조카 사이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저런 태도로 산다면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겁니다. 저렇게 살기가 쉽지 않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죠. 포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겼다고 하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라고 해요. 소돔과 고모라는 사해 부근에 있는데 지금 이 지도에는 안 나오죠. 해볼 걸 했네. 요단 평야라고 한다면 요단 동쪽을 얘기하나요? 예.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지도 들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은 소돔 쪽으로 사해 부근에 더 가까이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더 기름진 곳이죠. 요단강 그 하류니까 아무래도 강폭도 넓고 또 강 좌우에 풀들이 잘 자란 것 같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뭐 롯이 이런 거 알고 옮겼겠어요? 거기 양과 소를 키우기 좋으니까 단순하게 옮겼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좋은 선택을 한 거죠. 이 소돔 이야기는 뒤에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롯과 롯의 딸들 이야기도 조금 읽기가 불편한 내용인데 나와요. 롯의 아내의 그 소돔 기둥이 됐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게 다 이번에 롯이 그 지역을 선택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모든 역사는 개인이든 국가든 처음에 선택은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게 결과적으로는 큰 일을 불러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떤 결과가 일어날 거냐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눈앞에 당장 비옥하냐 하지 않냐 그런 것만 보고 선택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건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지역을 일부러 피할 수도 없고요. 네, 뭐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삶이 무너질 수 있고요. 또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성품도 바르고 성실하고 아주 정말 뛰어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어요. 그게 꼭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단정하기 힘듭니다. 그건 여러 가지 요소들이 거기에 작동하기에 우리가 우리 인간은 그것을 미리 예측할 수가 없어요. 롯은 삼촌 아브라함의 넓은 그 마음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긴 했는데 결국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과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준다는 게 반복돼요.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표현이 이상하죠? 땅의 티끌을 등에 셀 수 없잖아요. 근데 셀 수 있다고 표현하네요. 저는 이렇게 문장이 이어지리라 순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땅의 티끌을 등에 셀 수 없는 것처럼 네 자손도 셀 수 없이 많아지리라. 그 말이죠. 그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16절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게 제가 잘못 쓴 건가요?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그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문장은 좀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상했던 거하고 좀 다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런 속담이 있었나요?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에 셀 수 있을진데 우리는 당연히 등에 셀 수 없을진대로 생각하잖아요. 어쨌든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거처가 정해진다고 생각할 때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베델과 아이에서 한번 쌓았고 장막을 쌓았다는 거는 뭐 교회당을 세웠다?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어, 제단을 쌓았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풀이에요. 헤브론, 헤브론이 지금 지도 보여드리는데 헤브론이라 잘 눈에 들어오지 않네요. 헤브론 지나가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드릴게요. 롯이 선택한 곳과는 반대죠. 이제 이제 소돔은 찾았네요. 저 사해 밑에입니다. 밑에. 예,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돔, 여러분 그 까만 바탕 동그라미에 번호 쓰여 있죠. 21번 되어 있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에요. 밑에입니다. 아니 여기까지 롯이 내려왔네. 완전히 반대되네. 그리고 헤브론도 나오네요. 네, 헤브론 하셨습니다. 헤브론은 17번이에요. 그럼 지도를 더 키워보겠습니다. 롯은 맨 아래 해 아래쪽 소돔과 고모라 지역 그곳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입니다. 사해의 중간 왼편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애굽에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아이와 베델 사이에 머물다가 또 밑으로 내려온 거군요. 롯은 더 멀찌감치 소돔까지 왔고 아브라함은 중간 헤브론 지역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도 밑으로 내려오는 곳이고 자 그렇게 됐고요. 이제 롯과 아브라함의 거주 지역은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분가한 거죠. 어? 이렇게 해서 음, 아브라함과 롯의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 중에 하나가 끝난 겁니다. 14장으로 가면 조금 더 아주 거친 이야기가 나와요. 전쟁이 벌어지죠. 13장과 14장은 롯과의 관계에서 벌어진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